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이 정석학술정보관 제3열람실 공사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욕설을 포함한 공문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이 정석학술정보관 제3열람실 공사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본교 도서관 지하 제3열람실이 라운지로 변경됨에 따라 좌석이 줄어들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학교 측에서 시험 기간 외에 열람실 수요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접수받았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공사 취소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찰 공고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공간의 추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존의 상주 인력을 늘려 불만을 해소하겠다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욕설을 포함한 공문을 올린 사실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본선거 1일차 13일 투표율의 이미지가 욕설과 함께 인하광장 게시물로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후 학생들은 중선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요구했지만 중선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중선위는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부정선거, 선거공약서 공개가 늦어진 점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행정학과 최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명 및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본교는 1954년 4월 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문을 열었으며 한진그룹이 이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 모습이 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멀티버시티를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각종 인사들과 동문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현태 동문은 발전기금 10억 원가량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조명우 총장은 첨단 전문경영혁신과 용현 송도 캠퍼스 구축을 통해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대학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본교 정석학술정보관 도서대출 및 관련 서비스 중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도서관은 도서 정보 시스템과 홈페이지, 앱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중단합니다. 중지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도서대출, 반납, 연장,
희망도서 신청 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예약, 동영상 강좌 등은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며 책의 반납은 5월 10일로 일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마이 콜렉션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저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 7일까지 백업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챗 GPT로 책 쓰기의 저자 이종범 연사의 오픈 특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종범 연사는 챗 GPT로 책 쓰기의 저자이자 현 다솔인 컴퍼니의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 15시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5월 23일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챗 GPT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API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교 학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선착순 30명에 한해 마감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15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교 70주년 기념 이나 진심 해외봉사단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재학생 및 부분 등록생은 해외 파견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24명을 모집하며 전공 연계의 봉사를 해야 하고 단체는 30명을 모집하며 단체별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최종 선발이 되어도 다면 인적성 검사상 해외 단체 활동에 부적격일 경우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전부경이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열정을 담아 보냈던 시험 기간도 어느덧 하나 둘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찾아온 자유. 공부하며 치열하게 보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뤄두었던 일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지금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결국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인데요. 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매주 화요일 낮 한 분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의 아이콘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알고 계신가요?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가진 스릴러 작품으로 설경구 배우님의 연기력이 큰 화제가 되어 모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화 못지않게 원작 소설도 큰 인기를 끌었죠. 원작인 소설은 출판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목에서도 그렇듯 살인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해당 소설은 단순한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선악의 경계를 탐구하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본다면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이 책에 강한 파급력을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자의 기억법의 저자 또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다수의 소설가 단편을 발표하셨죠. 책이나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소설의 아이콘 김영하 작가를 소개합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1968년 강원도 하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또래들에 비해 성장이 늦어 체육활동에 잘 끼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해요. 어렸을 적 글쓰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작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 1990년대 초 한 컴퓨터 통신 서비스에 올린 짧은 꽁트들이 반응을 얻자 그때 자신의 작가적인 재능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1992년 김영하의 글을 본 한 출판사 사장이 무협지로 학생 운동사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로 무협, 학생운동, 그리고 대권무림을 집필했어요. 이후 1995년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등단해 이듬해 첫 장편소설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다양한 단편집을 출간해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2003년에는 멕시코를 다녀온 후 근대 초기의 멕시코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역사 소설인 검은 꽃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전 세계 7개국에 번역되고 많은 시간 사랑받은 소설인데요.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에 더 크게 마음에 닿는다고 해요. 많은 독자들도 역사 시간이나 한국사 공부를 할 때에는 깊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당 도서를 통해 마음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편집 오빠가 돌아왔다를 통해 이산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단편 보물선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한 작가에게 상을 몰아주지 않는 특성상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역사물, 스파이물, 범죄, 그리고 SF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검은 꽃부터 난파감첩의 이야기, 조선시대 설화를 재해석한 내용까지 김영하 작가의 작품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문체 또한 생생하고 섬세하면서도 유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또한 작품 속 이야기들이 주로 인간의 내면 속 본성과 복잡성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종종 일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이야기일 때면 평소에 놓치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기도 해요.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면 이런 영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에 대해 김영하 작가는 미국 소설가 필립 로스의 말을 인용해 말했습니다. 영감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프로는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라고요. 복권 당첨이 꿈이라면 일단 복권을 사야 하는 것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일단 글을 써야 한다는 말이죠. 김영하 작가는 고3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작가로 만들어준 것 같다며 작가님은 매일 글을 쓰다 보면 자신에 대해 명료하게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김영하 작가는 한 프로에 나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감정을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괴롭기 때문이라고요. 서운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사람이 약해 보이기에 짜증난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눌려있게 된다면 우울해진다고 말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매일 글을 써보는 걸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소설처럼 가상의 주인공을 만들어 이야기를 써도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어떠한 감정에 휩싸일 때 해당 감정을 언어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접하고 그에 대한 독후감이나 감상평을 쓰며 저의 감정을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다뤄 독자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문체로 새로움과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김영하 작가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은 사회나 사람에 대한 섬세한 표현으로 자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17일에는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의 이야기가 아닌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돼가는 사유의 여행기라고 해요.
여행과 일상, 그리고 다시 여행해 순환을 감각하며 삶의 의미를 되짚는 사유의 시간을 문장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행은 우리를 오직 현재에만 머물게 하고 일상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일상적이면서도 독특한 주제와 문체를 가지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설의 아이콘, 김영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분야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분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의 아이콘은 베게린의 스퀘어들으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정,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박소윤,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성장하는 배움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